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달콤했던 연휴가 끝나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쉬었던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중국 쪽만 좀 좋은 그림이었고요. 유럽과 미국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 뭐 그 정도로 일단 결론을 먼저 내어드리고 구체적인 지표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국 쪽 가장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에너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국 쪽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위안화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3일까지 이제 거래가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연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6.62 위안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세 움직임도 보였는데 그냥 지난 6월 3일 우리가 체크했던 6.65 위안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체크했던 수준과 큰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변동성은 조금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원위치 정도 흐름, 위안화가 강세도 아니고 위안화가 추가 약세도 아닌 그 흐름으로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상해 지수는 계속해서 양봉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양봉을 이렇게 딱 만들어낸 모습인데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글로벌 내에서 가장 견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큰 국가들 중에서입니다. 큰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에너지는 여전히 좀 좋다. 자, 이제 주봉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와, 이제 이게 양봉으로 돌아설 것인지 이 변곡점에서 다시 연봉이 길어지는 그림으로 바뀔 것인지 한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했네요. 자, 이제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 꽤 올라오니까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양봉에서 그러면 투자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차라리 여기 많이 연봉이 길었을 때 투자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 양봉이 이제 어제까지 올라서 이제 양봉이 전환된 거지 사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주가가 빠지면 다시 또 연봉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추세를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짧아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글로벌 내에서 좀 큰 국가들 중에서는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봉까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국 쪽으로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좀 유입되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우리가 딱 중국의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 그렇죠. 쪽으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자본이 좀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살짝 걱정이 되는 그 정도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좋은 그림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디디 추싱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디 추싱. 디디 추싱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급할 때 택시 이제 카카오 뭐 티라든지 이런 걸로 택시 부르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러한 이제 뭐 부분들을 해주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크 관련주들도 심리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디 추싱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 이상 급등했다가 네네. 결국 24%인가 네네. 그걸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재였는가가 그쵸? 주가에. 한 방에 이제 뭐 사실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홍콩인가요? 다른 쪽에 이제 상장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검토를 하고도 했었는데 갑자기 또 뭐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환호를 좀 한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정부의 이 정책적인 지원이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 시장이 어려울 때. 그렇죠. 중국이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자동차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
면허판을 원래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데 이번에 중국 자동차 면허까지도 많이 허가해주면서 많은 분들의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증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다들 기대를 해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의 그림인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때 출렁했죠. 급락했죠. 네네. 지난 3일 날, 6월 3일이죠. 우리가 이제 또 3일 잘 마무리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요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2% 이상 빠지고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비농업 고용이 39만 명 일자리가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여전히 부진하긴 한데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긴축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되겠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6월 3일 날 주가를 좀 찍어 눌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수치인데요. 39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여전히 좀 부진한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프가 지금 낮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였던 것은 컨센서스가 보시면 시장에서는 32만 5천 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32만 5천 개. 그것보다 잘 나오니까 야 이거 또 경기가 여전히 괜찮은 신호를 보여주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하겠네.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놀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연준은 지금 이러한 고용과 같은 이러한 데이터보다 물가에 대한 데이터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지금 물가 데이터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에 아마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새벽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망세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유가 쪽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 직전에 유가는 한 117, 118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그 12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면서 유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행히 119.40 정도에서 살짝 120달러로 하회하면서 끝났는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그러면 유가 쪽에서는 무슨 이슈가 있었나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국영 석유업체 이제 아람코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회사죠. 아람코가 북유럽이라든지 지중해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7월 달에 공식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들려오니까 유가가 순간적으로 120달러로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기사로는 그래요. 연합인표목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20달러 넘어섰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아야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유가가 아무리 증산을 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가을 전에 이 유럽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또 글로벌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유럽이 네네. 어려워지면은. 그렇죠. 사실 지금 내추럴 가스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다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한겨울도 아니잖아요. 이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남방 쪽에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 혹시 추우셔서 난방 어떻게 안 계시죠? 네. 아니 춥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있으면 조금 더 김혜님 그 눈썹 때문에 좀 떨릴 뿐이지.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눈썹 때문에. 이거 저는 조금 연휴 때 이용해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살짝 했는데 이거 표시가 나면 살짝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갑시다. 네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계속 미소를 머금고 계셨군요. 네. 채팅창에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제가 눈썹이 좀 짙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네.
자,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좀 상승을 했다가 오늘 상승폭이 좀 축소됐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그 부분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년물 국채금리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2.6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연휴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2.73까지 이렇게 국채금리가 2년물이 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연준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지금 튀고 있는 모습이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물 금리의 흐름인데 10년물 금리 오늘 이제 아마 3%를 넘어섰다 그러한 기사들이 아마 많이 헤드라인에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2.92, 2.95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 그림도 영향을 좀 줬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이제 물가도 플러스 되지만 물가에다가 경기까지 같이 이제 10년물에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또 악재다,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부분 경기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 정도 넘어섰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도 지금 다시 강세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에 저는 약간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 표시 자산이 좀 주춤하는 모습. 그래서 유가도 뭐 차익 실현도 있을 것이고 달러가 강하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모습이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 흐름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연휴 이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살짝 우리 달러 원 환율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여전히 우리 달러 원 환율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귀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뭐 이런 모습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위로 또 조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전히 달러 환율은 어쨌든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과거에 이렇게 올라올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쪽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중국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살짝 좀 아쉽고 좀 안타깝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만화가 뭐죠? 네. 만화 좋아하신다면서요? 짱구요? 짱구, 왠지 짱구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나 얘기 안 했는데. 왠지 짱구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짱구. 자, 우리 하이힐드 채권 볼까요? 네네. 자, 하이힐드는 제가 사이트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하는 그림이에요. 행보하는 그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었던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날 4.2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오를 때 오히려 빠지고 미국이 쉴 때는 올라가니까 6월 3일 날 오히려 미국이 올랐을 때 이 하이힐드가 튀었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3일 날은 4.21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근데 오늘은 또 4.19까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살짝 심한 상황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고 이틀 연속 쉬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옆으로 그냥 행보하는 정도의 그림, 별로 채권 시장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뭐 특별히 우리가 경계할 만한 그런 이슈가 나타나기보다는 주식시장만이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뭐 우리 연휴 사이의 움직임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힐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 30으로 이제는 또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네요. 지난주에 27, 28 정도까지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이제는 30 정도 수준으로 살짝 또 투자 심리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방은 좀 더 약간 이제 막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약간 좋아지는 방향으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연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게 사실 올라줬으면 오늘 개장을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새벽에 보면서 1% 이상의 강세 흐름이면 금요일 날 2% 이상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니까 나쁘지 않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었는데 제가 한 1시 정도에 이제 잠을 들었는데 점점 상승폭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아쉬움에 이제 잠을 들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0.40% 그러면 금요일 날 2%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0.4% 되돌림이면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미미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분 나쁜 게 장 시작보다 내려갔다는 거. 그렇죠. 전강 후약. 그래서 강하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약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동시효과 좀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 아마 더 약하게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예상 한번 해보면서 이따가 한번 동시효과 한번 출발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이제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치, 10%가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겨우 1.6%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미미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플러스 마감이 하긴 했는데 1%에서 2% 정도 상승 마감으로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구글과 애플 사이에 있는 여기 세미컨덕터 영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반도체 영역이죠. 세미컨덕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은 보시면 오히려 별로 약보합권에서 다 끝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73 정도에서 약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사실 좀 움직여줘야. 근데 반도체가 별로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좀 좋은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별로 큰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도 걱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또 안 좋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 메모리 쪽 업황에 대해서 약간 둔화되는 그런 보고서도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또 우리나라 관련주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중국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움직임이죠. 분명히 이렇게 중기적인 하향 추세대를 같이 돌파하긴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의 나스닥은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수 강도라든지 에너지가 나스닥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모멘텀을 같이 좀 덜 받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횡보 기간이 이렇게 지금 6일째 길어지고 있는데 행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하나의 에너지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에너지 라인이라는 것은 이걸 위로 밟고 올라서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걸 밑으로 만약에 머리 위에 이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보 라인을 어떻게 이제 밟고 올라서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라인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위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겠고요. 자, 추세 흐름을 볼 수 있는 MACD 오실레이터는 그래도 여전히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횡보하는 구간을 밟고 올라서기를 기대를 좀 하고요. 이번 주에 CPI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보다 살짝 잘 나와주면 저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상당히 조금 우리 얼굴 마주보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짱구. 네. 자, 이제 그러면 목이 타는 우리 키메님 물 한 잔 드시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기관 업종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에 뭘 샀을까? 네,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쉬는 사이에 글로벌리 이제 중국과 그다음 미국 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관련된 이제 업종과 주가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우리는 잠깐 잊고 있었지만 지난 6월 3일 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매수 강도로 강하게 산 업종, 또 강하게 판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기준으로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전기 장비 업종을 보고 있는데, 기관들도 금요일에 여전히 전기 장비 업종에 대해서 매수 강도를 세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 장비 업종은 누차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일렉트릭, 전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위주로 금요일에는 들어왔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금요일 날에는 리오프닝 쪽이 좀 움직였다라는 것이 또 특징적이네요. 그죠? 백화점이 대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오래간만에 수급이 잡혔는데, 롯데쇼핑,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그 다음 신세계, 요 세 종목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다 잡히면서 백화점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금요일날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가와 가스의 고공행진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계속 강도가 좀 잡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연동되는 업종이 제가 상사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쪽 하고 있는 상사 업종.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레저 서비스 쪽입니다. 여기 우리 연휴 동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이 집계가 되는 모습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입국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치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강도 쪽에서 공통적으로 잡힌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이 전자장비 쪽이 보이는데요. 지난주 PCB 쪽이 쫙 맞습니다. 빠졌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전자장비가 거의 탑에 들어와 있었는데, 금요일 장 끝나고 난 뒤에 장 끝나고 단 다음에 집계된 매수 강도에서도 전자장비가 매도로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이 PC 반도체기 힙한 쪽에서는 매도 강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펀더멘탈 쪽으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다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살짝 상향 조정되는, 다시 하락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판 이런 기판 회사들한테 안 좋은 이 부정적 보고서가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한테 영향을 줬고, 우리 펀드 매니저분들이 조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장비 업종 내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기간 매도 강도 상위 종목을 제가 뽑아보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이 다 반도체 기판 관련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심텍 같은 경우는 시총의 3%를 거의 비웠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리아 서키트도 시총의 2%, 해성 DS도 시총의 1% 넘게,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렇게 한 5개 종목들이 반도체 기판 쪽 PCB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시총의 1% 이상을 아주 강하게 매도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비덴이라든지 신코라든지 이런 글로벌 일본의 이 기판 회사들은 하루 딱 안 좋게 반응을 했지,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은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의 거의 3분의 2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특히나 신코 같은 종목은 별로 움직임도 없었어요. 빠지지도 않았고 오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반발 매수?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어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이번 주를 앞두고 이제 이 IT 부품 쪽을 커버하시는 이제 그 연구원께서 코멘트를 내셨는데요. 우리만 이렇게 유독 하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는데, 얼마나 이제 그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줄지 한번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악재가 나왔다 하면 일단은 팔고 보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네네. 그러니까 매니저분들도 이게 진짜
쇼티지가 해소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이게 영향 있는 거 맞아? 라고 좀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야 일단 많이 먹었는데 야 노이즈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줄여 뭐 이렇게 그냥 해서 바스켓으로 그냥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틀 연속 한 8에서 한 12% 정도 많이 빠진 종목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자세가 나올지 한번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 중에 이제 화학 업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실적 추정치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확연하게, 지난번 제가 기억나십니까? 대표님, 화학 업종에 대해서 실적 컨센서스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먼저 모멘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우상향으로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애널리스트들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화학주들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가져가 봤는데요. 조금 이따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업종 내에서 그러면 기관 매수 강도가 강했던 쪽은 어딜까? 역시 OCI와 하나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태양광 쪽으로 화학업종 중에서도 전통 화학업종보다는 이렇게 신재생 쪽으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이네요. 신재생. 네, 신재생 쪽으로 화학업종이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그 밑으로 매수 강도가 좀 강했던 종목들도 보시면 국도화학도 그렇고요, SKC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기보다는 신성장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다 붙이는 이 기업들, 그쪽으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화학업종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잡혔다라고 보셔야 돼요. 국도화학은 풍력 쪽으로도 관련이 있고요. 수소 쪽으로도 좀 이따가 자료를 보겠지만 SKC는 뭘 하고 있는 회사죠? 2차 전지 쪽으로 또 동박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화학보다는 이렇게 신재생 쪽, 2차 전지 쪽을 하고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학업종 내에서 지금 화학업종 전체가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매수 강도가 1, 2위로 들어온 OCI와 하나솔루션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애널리스트들의 이 EPS 실적 추정치, 앞으로 1년 뒤에 EPS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정해 놓은 빨간색 점이 우상향이 되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빨간색이 우하향되면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라는 것을 추정치를 계속 점으로 연결해 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OCI도 최근에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먼저 튀었고 주가 파란색인 주가도 같이 지금 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빨간색 그림이죠. 우상향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림. 그래서 주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화학업종 내에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OCI와 하나솔루션의 실적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점검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했고, 어제 중국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는 거 아마 대부분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오늘입니다. 6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어제 먼저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알려주고, 중국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막히면 우리 중국 관련된 부분도 다 또 막히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거든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풀어주니까 이제 중국에서 요쪽을 우회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했고, 이 부분은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을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역시 수요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된 ETF가 탄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바닥을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사실 시가는 높게 출발했다가 시가보다는 조금 밀렸지만 어쨌든 태양광 ETF가 4% 상승했다는 것은 종목별로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ETF가 상당히 오늘 새벽에도 강했고요. 어제 중국 증시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출발하는 그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신재생 쪽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ETF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스크린 캡처해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관련된 ETF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이게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ICLN, 뭐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탄, 태양광, 그다음에 팬이 제가 윈드, 풍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몇 가지들 체크해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까지 연동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요 ETF들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 키메님이 이거 괜찮다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네,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클린 에너지 쪽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네, 그러면 그래서 ICLN하고 탄 정도로 제가 QCLN 네네 요 이런 정도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 태양광 그러니까 이제 설치에 대해서 기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태양광 설치는 제가 이제 산업계에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양광 팬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3개월이 걸린다면 풍력 설치하는 데는 풍력을 설치하는 데는 적어도 2배 이상, 3배,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설치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빨리 반영을 하고 임팩트가 있는 쪽은 태양광 쪽이 풍력보다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는 태양광 쪽을 먼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그 기대감들이 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네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꽤 저 유명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우리 방송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 한화솔루션이 한 5만 원 정도일 때 네네. 대표님 이거 연말쯤 가면은 이거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3만 얼마까지 떨어졌어. 네. 물론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사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다를까? 왜냐면 시장의 기대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우크라이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 기대감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 오히려 이렇게 커졌을 때가 매도의 시점일까? 아주 헷갈리는 거라. 그렇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에너지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패권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실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모멘텀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때문에 워낙 이제 우리 에너지의 안보가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막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결국에는 신재생 쪽밖에 답이 없구나. 아니면 원전, 그죠? 왜냐하면 탄소 제로 쪽으로 가야 되니까 화석 연료 쪽으로 우리가 더 강화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지금 이제 사실 모멘텀이 생긴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붙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가격들 이제 폴리실리콘도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폴리실리콘이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이제 셀이라든지 모듈 쪽 가격들도 움직여주니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다 보니까 저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위치상으로는 괜찮죠. 오늘 물론 좀 올라서 시가 높게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공략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은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좋은 주식을
사실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위치에서 이제 좋은 네. 가격에 사야지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역시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섹터 첫 수급이 잡힐 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가급적이면 좀 타이밍상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연속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 쉬어가는 그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많이 오른 이제 뭐 OCI 하나솔루션 단기적으로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도 좋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수급에 들어온 이제 종목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이 매수강도 화학 업종 내에서 3위 종목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다들 OCI나 하나솔루션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국도화학도 뭐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국도화학은 이제 과거에 이제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없어서 제가 과거 거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이 코멘트 제목을 보시면 풍력과 수소를 동시에 하는 업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MS 20%로 글로벌 2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 에폭시가 95%에 달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에폭시가 어디에 들어가냐? 전방산업은 조선 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 페인트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방산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건설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선 쪽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서히 전방산업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풍력 블레이드 향의 매출 비중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건데 블레이드가 뭐냐 하면, 풍력 우리 여기 타워를 보시면 여기에 날개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날개. 예, 이게 이제 블레이드 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폭시 수지 소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력 블레이드 쪽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 쪽 관련주로도 전방산업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베스타스 쪽, 덴마크 회사죠. 그 다음에 지멘스 독일 회사입니다. 이 관련된 글로벌 풍력 업체들 쪽으로 에폭시를 공급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풍력 관련주로, 만약에 풍력 관련주가 확산이 될 경우 CS 윈드, 그다음에 뭐 상강 MNT, 뭐 또 그다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풍력 관련된 회사, 동구 SNC,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된다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소차 관련된 연료 탱크 쪽에서도 이쪽 부분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국도화학은 풍력 쪽으로도 매출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의 모멘텀이 뭐 확산이 되고 관련주들이 더욱더 시장에서 찾기가 나타나면 국도화학이라는 종목도 좀 시장에서 관심이 커질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두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비 쪽입니다. 역시 전기장비가 최근에 가장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되고 있는,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또 한 단계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LX 일렉트릭을 시총이 0.4%를 샀고, 현대 일렉트릭을 시총이 0.4%, 그 다음에 LS를 시총이 0.27%, 요렇게 세 종목을 좀 매수 강도 강하게 샀고, 기타,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변압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또 수주가 이제 미국 쪽에서, 수주가, 재룡전기는 수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압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고, 우리가 여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제, 전기는 아주 높은 고압으로 이렇게 쭉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기가 이제 소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보내게 되는데, 가정에서 이 고압된 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충전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이제 망가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220V로 주력으로 이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변압기를 통해서 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전기차, 저는 이제 전기차 쪽이 가장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 수요 아니면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요즘은 좀 한 1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데 가보면 조금 빈자리가 아직도 있긴 하는데요. 앞으로 점점 빈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뭐 전체 1500가구가 있다면 지금은 뭐 10% 정도가 되겠나요?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150대, 300대 이렇게 늘어날 텐데 이렇게 충전을 하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 있는 송배전 시스템 그다음에 변압기 시스템으로 이 충전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 결국에는 노후화된 변압기 다 교체해야 되고 이 부분들 전력 인프라를 다 해야 우리가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태양광 풍력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내가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이쪽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다라든지 뭐 태양광 쪽 이렇게 풍력 쪽으로 해서 전력을 끌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송배전 인프라를 다시 또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전력 인프라 관련된 테마 쪽으로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있고 매니저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재룡전기가 또 이제 양봉을 또 하나 더 만들어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테마보다는 좀 중단기 테마로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이 부분을 더욱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기준으로,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시총의 1.7%로 가장 강하게. 많이 샀네요. 네, 가장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이 인터넷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이제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프리카 TV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지난주에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프리카 TV 0.5% 시총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국순당 뭐 이런 종목들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앱코어라는 종목도 이제 시총이에요. 0.5%가 좀 들어왔는데 한번 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 TV부터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대표님이 이제 아프리카 TV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장 눈에 띄네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요 양봉이 만들어지고 수급 들어왔을 때부터거든요. 네.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시총의 거의 2%를 기관 매니저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양호하고 뭐 납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하락폭 대비해서는 회복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아주 큰 에너지가 하나 보이죠. 시가부터 쭉 밀린 음봉이 아주 큰 게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12만 4천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혹시나 트레이딩을 하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는 한번 좀 목표 주가를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2만 4천 원 정도가 1차 목표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위로 올라가려면 방문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의 숫자가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나와야 상당히 강하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이 음봉의 시가가 있는 저항이 강한 10만 4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또 금요일날 강하게 잡힌 종목 중에 공부를 안 해봤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국순당을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막걸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순당은 과거에 백세주로 상당히 이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국순당이 종목이죠. 네. 백세주가 나왔을 때 네. 예전에
그 백세주하고 소주하고 섞어서 50세주 만들어서 뭐 어떤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네. 백세주가 엄청 팔렸거든요. 네네네. 그때 주가도 확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기억이 나. 주가가, 예. 그래서 백세주를 마셨다기보다 섞은 50세주를 50세주를 마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지금은 이제 국순당이 이제 콜라보로 사이다랑 섞어서 그때의 추억을 살리나?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칠성막사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칠성막사. 요건 뭐 칠성막사. 네, 아무튼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어서 막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뭐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그 바밤바라는 거 아이스크림 중에 밤맛 나는 아이스크림 옛날부터 오래되는 거 있는데요. 그 밤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제품들이 나름대로 숫자가 시장에서 괜찮은 거 같고 이 칠성 막사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여름 성수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마 맥주 막걸리 쪽 숫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맥주하고 소주 쪽은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경쟁이라든지 마케팅 비용도 조금 그나마 맥주 소주보다는 덜한 국순단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주류 쪽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바닥을 지금 계속 찍고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부딪히는 자리가 여기 12,000원에서 12,500원 쪽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부딪힐지 아니면 뭐 신제품 효과, 계절적인 효과로 거기를 뚫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류 관련주 쪽에서는 국순당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 매니저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기가 저희가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이벤트 어떤 판매로 끝날지 저게 어떤 추세를 만드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 50세주를 아시는 분들은 네네. 그때 50세주가 열풍 타면서 국순당 주가가 확 오른 거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내가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빨리 한번 드셔보시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술을 제가 잘 못 먹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맛있는 건지 쓴맛만 제가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빨리 한번 마셔보시는 게 오늘 저녁에라도 네 요즘 우리 국가대표 친선 그 대표팀 경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 한 마리 시켜놓고 한번 요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집에 계신 그 사모님한테 네. 이렇게 시켜서 안 마시더라도 네. 그래서 마시게끔 하면서 분위기를 보시는 게 어때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같이 술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18년 2005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17년째인데요. 개인 둘이서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낯선 저한테 시도라서 자신이 없는데요. 네. 아니 그냥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치킨을 한 마리 시켜드리고 네네. 그냥 슬며시 수줍은 손길로 국순당 칠성 막사당을 하나 딱 건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또 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니 무슨 치킨 한 마리 술 안 사는데 용기를 내야 돼. 치킨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술이 붙으면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네. 용기 내시기를 네, 응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쪽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업데이트를 해보면 앱코라는 종목을 시총에서 0.5%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뒤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아는 종목들이 많죠. 이미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앱코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제 에코라는 종목은 혹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PC방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 텐데, PC방 가면 우리가 PC의 주변 기기들 있잖아요. 키보드부터 그렇죠.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른 사양의 키보드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PC방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PC방에서 있는 뭐 마이크, 뭐 스피커, 마우스 패드, 뭐 키보드 등등 이 주변 기기들을 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리오프닝이구나라는 생각까지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PC방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왜냐하면 영업이 잘 안 되고 거기 맞아요. 밀집이 안 되다 보니까 밀집된 장소에 고객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이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업그레이드 뭐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서 에코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리오프닝 되면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PC방도 이제 다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환경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에코 쪽으로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봉이 아니고 월봉인데 제가 일봉으로 만들었네요. 월봉입니다. 상장 때 이후로 제가 월봉을 한번 언제 상장한 거예요? 2020년 12월. 그래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됐죠, 그죠? 이제 약 1년 6개월, 2년 다 돼 가는데 공모가가 24,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위로 살짝 있다가 하필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거의 뭐 모멘텀 실적 다 깨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지금 이제 14,000원 바닥 찍고 15,500원 정도의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는데, 여전히 공모가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싼 상황에서 이제 뭐 어두운 터널은 거의 지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에코도 아마 사모펀드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모펀드 기관들 쪽 한번 살펴봤고요. 연기금 쪽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국도학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연기금에서는 매수 강도 가장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기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건설기계 쪽 수급이 들어왔고, 우리 연휴 동안 극장을 가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극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콘텐츠리 중앙,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피팅 성광밴드,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연기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네네. 그 눈에 띄는 게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매수, 요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며칠이죠? 우리가 6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초에, 6월 1일 날 5월 달에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의료기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치과 의료기기 이렇게 분류를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숫자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5월달. 근데 치과 쪽은 상당히 양호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조금 분위기가 살짝 단기적으로는 집중이, 치과 쪽은 여전히 견조하다, 괜찮다. 근데 미용 쪽은 5월달이 주춤하니까 이거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기다리자, 관망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의료기기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5월 쪽 수출 데이터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고 뉴스로도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 치과 쪽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치과 쪽이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신 쪽인데요. 투신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쪽, 그 다음에 의류 관련된 쪽, 호전 실업 쪽이 0.3%, 의류 쪽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의류 쪽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쪽은 SJ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수급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요즘, 저는 다니면서 이게 습관이 메고 있는 가방, 그 다음에 이제 메고 있는 가방, 신고 있는 신발,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옷, 자꾸 이제 앞에 계신 분들 그런 것만 자꾸 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 지하철인가 다닐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가방 쪽 많이 보이는 게, 칸골이라고, 캥거루 있죠, 캥거루. 예. 칸골, 그 브랜드. 이 브랜드가 저는 눈에 정말 많이 띄더라고요. 저희 첫째 공주, 둘째 공주가 최근에 이제 체험학습을 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이런 쪽으로 요즘 다 가거든요. 그래서 휴대폰하고 이런 거 담는 거 하나 사줄까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안 사줬는데. 네. 근데 있는 거 쓰지 뭐 하면서 안 사줬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칸골 요 백팩 많이 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20대 대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SJ그룹 관심이 좀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자 연인이라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 영화. 중국 배우. 네, 맞아요. 양가휘였나요? 그 연인이 배운 연인. 그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파격적이었죠. 에로틱하고 파격적인 걸로 유명했던 영화라 네. 쉽게 보기 어려웠던 영화. 저는 이제 포스터만 봤죠. 그래서 제가 확인할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그것 때는 좀 청순할 때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타락했어요. 근데 그때 연인의 그 여자 배우분이 쓰신 모자가 헬렌 까민스키라는 기억이 나요. 네네 까만 테두리가 있는 그 모자인데 그거를 수입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 SJ 그룹이라는 회사거든요. 지금 이맘때가 가장 그 모자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봄, 여름 이 철이. 그래서 그쪽도 숫자가 아마 저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SJ그룹이 이 칸골 브랜드가 상당히 지금 젊은 층의 인기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이 헬렌 까민스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야, 김재리 님이 네. 이렇게 센스가 정말 뛰어나신 것 네. 같아요. 살색 영화 전문 관객. 우리 키베님의 그 취향을 아주 그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딱 표현을 해주시네. 살색 영화 전문 관객 키맨. 오늘 집에 가서 그 CD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봐. 그 애장 CD 목록을 네, 한번 네.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한번 해봐요. 일단 우리 네네. 호가 동시호가 한번 볼까요? 동시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조금 주춤했던 영향에 지금 동시호가 13분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는 그냥 보합권입니다. 아무 뭐 큰 변동 없이 보합권이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호가가 조금 나은 상황인데 0.17%? 네, 코스닥 호가가 조금 나은 편인데 아직까지 동시호가 13분 전이기 때문에 호가가 좀 변할 수도 있고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좀 약했고 오늘 우리 기술적 반등이 조금 미미했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 정도나 아니면 보합권 정도 출발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 대형주 몇 가지만 한번 출발하는 호가 잠깐만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자, 일단 반도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냥 일단은 보합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다음 하이닉스도 107,000원에 PBR 1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더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107,000원에 보합권 흐름 출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업종 한번 볼까요? 오히려 이들 쪽이 아프리카 TV도 지금 보합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체크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보합권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 쪽 한번 보죠. 신재생 쪽은. 이게 역시 중국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했던 영향을 오늘 시가에서 그대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OCI가 2.5% 정도. 네. 자, 하나솔루션 한번 볼까요? 하나솔루션도 2% 정도. 역시 태양광 관련주 쪽이 호가는 세게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수 전체는 좀 재미없고 반도체도 재미없는 가운데 신재생 쪽이 오늘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갭상승할 때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부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밑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다들 이제 신재생 이야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올라올 때는 한 방에 다 팔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가장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내가 다 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을 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내릴 필요는 없고 분할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 방씩 툭툭 튈 때마다 조금 줄여주시는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신규로 관심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다 이제 신재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CI를 재미없을 때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는 별로 시장에서 이야기 없었는데요. 지금은 다 신재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별로 그렇게 공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환상을 가질 때 오히려 좀 경계심을 좀 가지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찝어봤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네네. 시간이 지금 50분이니까요. 조금 빨리 남은 거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방산 관련주들,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6월 7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그래서 이번 주가 움직이면 진짜 이번 주에 움직여야지 이제 별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우주 항공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는 트레이딩하기에 가장 딱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또 북한이 또 뭐 좀 도발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미사일.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방산 우주 항공 쪽이 이번 주에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뭐 스페코, 빅텍,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도 쪽을 보면 신규 상장했던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호펀드 쪽에서도 해성 DS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바스켓으로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오늘 어떻게 이제 좀 바닥을 잡는지가 이번 주에 좀 시장 분위기에 코스닥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외국인들이 좀 멈췄을 때, 매도를 멈췄을 때 이들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이들 쪽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쪽에 매도가 좀 줄어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신 쪽도 마찬가지 그림이네요.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 투자하시는 거 여러분들 좋은데, 이쪽이 결국은 전기차 쪽, 네. 되려면 인프라가 제대로 다 깔려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LS 전선 쪽에 하고 있는 이제 해상 풍력 쪽, LS 쪽에서 하고 있는 쪽인데,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헤드 케이블을 가지고 육상 쪽으로 이동을 다 시켜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전선 케이블 같은 인프라가 다 깔려야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들이 다 제대로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만 투자를 하시는데 전력 관련된 인프라 쪽은 별로 아직도 관심이 없고 생소하신 걸로 생각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전기차 이런 부분들 확대와 함께 노후화된 거 다 교체, 그다음에 새롭게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 기기 쪽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이 중장기 좀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력기기 쪽 밸류에이션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LS가 물론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LS 그룹 아래 LS 전선, LS 니코동, LS 엠트론, LS 일렉트릭까지 해서 다들 업황이 지금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라고는 하지만 이 퍼 4배에서 5배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연한산 기준으로 7배 미만,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 10배 정도 수준. 이렇게 밸류에이션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타,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요거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게 이제, 6월 7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새로 나온 보고서들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들만 요 시간대, 시간이 되면 꼭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종목 관련된 리포트는 많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쉬는 사이.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관련된 종목 하나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하나가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 BNK 투자증권에서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신규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고서는 반도체 후공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주가 아주 지금 수주 잔고가 좀 높은 상황인데 파운드리라든지 오사트 설비 투자가 되면 이 한미 반도체 장비는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좀 주춤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든지 이제 오사트 기업들 쪽 대만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만이 딱 막히니까 수주 받은 거를 내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서서히 이제 수주 받은 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지금 컨센서스가 다시 이제 1분기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2분기 때 이연됐던 수요가 이제 올라오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18,000원에 커버리지 개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종목 관련된 리포트 하나 나온 거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리포트가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FA50 관련된 협상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쉬는 사이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아마 오늘 좀 한국 항공우주는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